우리 집에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꼈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고 갑자기 목돈 쓸 일만 자꾸 생기고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오면 금방 나가버리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느낌. 우리 중에 그런 분 정말 많으십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최복순 어르신, 올해 69이세요. 오랫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달마다 어디선가 돈이 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번 달은 냉장고가 고장나고 다음 달은 친구 병원비 보태드리고 또 다음 달은 예상 못한 경조사까지. 참 이상하죠.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나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복순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비슷한 벌이에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집은 돈이 모이고 어떤 집은 항상 빠듯한 경우가 있잖아요. 풍수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집 자체가 재물을 담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구조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앉을 의자 하나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일어나서 나가버리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기운을 가진 손님이에요. 자기를 반겨주고 편안히 쉴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선조들은 수백 년에 걸쳐 이 이치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땅의 기운, 바람의 흐름, 물의 방향을 읽어서 집안에 복이 머물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풍수지리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학문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살면서 터득한 생활 지혜이기도 합니다. 왜 이 집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저 집은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가? 그 답을 집 구조와 배치에서 찾은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 지혜의 핵심입니다. 복잡한 것 없어요. 집안 여러 공간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돈이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머무는 집이 됩니다. 오늘은 6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현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실, 침실, 주방까지 공간별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선조 음덕 활용법, 그리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집 안 재물자리를 만드는 비법까지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현관, 집의 입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집 현관에 거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거울 어느 쪽 벽에 있으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풍수에서 현관은 우리 몸의 입과 같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듯이 돈과 복의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무엇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들어온 기운이 머물기도 하고 바로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반사하는 도구로 봅니다.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을 두십니다. 외출하기 전에 모습을 확인하기 편하니까요. 누군가 현관에 처음 거울을 달 때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달았을 거예요. 그게 제일 실용적이니까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건 가장 피해야 하는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좋은 기운, 즉 재물운이 거울에 그대로 반사되어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 따로 없죠. 대동풍수지리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관 정면 거울은 재물 기운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배치라고 해요. 그렇다면
거울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현관문을 등지고 집안을 바라봤을 때 왼쪽 벽에 두세요. 왼쪽 벽에 거울을 두면 재물운이 높아집니다. 왜 왼쪽이냐고요?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방향으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성장하는 에너지를 상징해요. 들어오는 재물 기운을 왼쪽 거울이 집 안 깊숙이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벽에 두면 출세운, 명예운이 올라가고요. 두 가지 다 필요하시다면 각자 상황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거울이 정면에 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왼쪽 벽으로 옮겨주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혹시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거울이 있다면 즉시 치우세요. 깨진 물건은 풍수적으로 기운의 균열을 의미해요. 특히 현관처럼 기운이 드나드는 중요한 자리에 깨진 거울이 있으면 집 전체의 기운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거울 다음으로 현관에서 확인하실 것이 있어요. 화분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생명력과 성장, 재물의 확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건강하게 자라는 화분을 두는 것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시들어가는 화분은 정반대의 기운을 냅니다. 죽어가는 생명 에너지가 집안 기운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시든 화분은 오늘 바로 치우시거나 살려내세요. 풍수에서 현관에 두면 재물운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수예요. 이름부터 돈나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잎이 두껍고 둥글며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풍수적으로 재물이 축적되고 쌓이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관리도 쉬워서 어르신들도 키우기 부담이 없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 현관 왼쪽 벽 근처에 금전수를 하나 두시면 거울과 함께 재물 기운을 끌어들이는 환경이 됩니다. 몬스테라, 고무나무같이 잎이 크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도 괜찮아요. 단 사람 키보다 너무 큰 식물은 오히려 거주하시는 분의 기운을 눌러버릴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선택하세요. 자, 현관 정리가 됐습니다. 거울은 왼쪽 벽으로, 시든 화분은 치우고 금전수 하나 왼쪽에 놓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실은 현관으로 들어온 기운이 집 안 각 공간으로 퍼지는 중심 허브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이 공간의 기운이 좋아야 온 집안 구석구석에 좋은 기운이 퍼집니다. 거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소파 위치입니다. 소파를 어디 두느냐가 거실 기운을 결정합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의 가장 안쪽 모서리, 그곳이 소파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기운을 소파에서 안정적으로 받아 집 안으로 퍼뜨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파를 현관 바로 옆이나 문을 바라보는 방향에 두면 좋은 기운이 소파를 거쳐 바로 다시 나가버리는 구조가 됩니다. 소파 위치 하나가 이렇게 집 안 기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거실 벽에 그림이나 액자가 있으시다면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풍수에서 가장 재물운에 좋은 그림은 노란 해바라기입니다. 노란색이 황금을 상징하고 해를 향해 늘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의 기운이 재물을 끌어당긴다고 봐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거실 벽면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시면 좋습니다. 사과나 석류처럼 붉은 과일 그림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고 모란꽃 그림은 부귀영화의 상징이에요. 이런 그림들은 거실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폭포수 그림은 현관 맞은편에 두지 마세요. 물이 쏟아져 내려가는 방향이
재물이 흘러나가는 기운과 같다고 봐요. 쓸쓸하거나 음산한 풍경화,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기운이 무거워지고 무거운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거실에 연결된 화장실이나 욕실이 있다면 반드시 문을 닫아두세요. 화장실은 음기가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문을 열어두면 그 음기가 거실로 퍼집니다. 또한 화장실 안에 숯을 작은 그릇에 담아놓거나 수정 조각 하나 두시면 음기를 흡수하고 기운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기도 하루 2번은 시켜주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거실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거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거실은 음기가 쌓이기 쉬워요. 낮에는 커튼을 걷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저녁에는 충분히 밝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구석을 만들지 마세요. 특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 밝아야 좋은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기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오늘 핵심 비법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집 안에 재물이 머무는 자리, 즉 재물 자리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실천해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천일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좀 아세요? 우리 전통에서 소금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양기의 결정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햇빛과 바람을 받으며 자연 증발로 만들어지는 천일염은 특히 강한 양기를 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양기가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의 에너지를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사를 가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소금을 뿌리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소금을 집 안 구석구석에 뿌리고 그것을 쓸어내면서 집 안 기운을 정화했습니다. 또 구슬할 때도 소금이 쓰였죠. 이 모든 것이 소금의 정화 능력을 이용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이나 단지에 천일염을 담으세요. 특별히 비싼 소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천일염이면 충분해요. 한 줌 정도 담아서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세요. 신발장 위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집 안으로 넘어가는 경계 지점이에요. 이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은 소금이 흡수하고 깨끗해진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처럼 나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릇은 도자기 그릇이 좋습니다. 유리 그릇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그릇보다는 자연 재료로 만든 그릇이 좋다고 봐요. 예쁜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신발장 위에 올려두시면 인테리어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2가지예요. 첫째, 침대 밑이나 식탁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침대 밑에 소금은 잠자는 동안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쏘아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식탁 위는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강한 기운의 물건이 있으면 화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방에도 두지 마세요. 아이들은 기운에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양기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소금 단지는 약 3달에 한 번씩 바꿔주세요. 소금이 기운을 흡수했으면 그 흡수된 기운을 버려야 하니까요. 3달이 지난 소금은 화장실에 버려서 흘려보내세요. 화장실로 흘려보내는 것이 그 기운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겸이 있으시면 주겸이 더 좋습니다.
주겸은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어 여러 번 구운 것인데 정화 능력이 천일염보다 더 강하다고 봐요.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현관 신발장 위에 소금 단지 하나 올려두셨죠. 이것이 두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하나를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가장 강력한 재물 개운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의 음덕, 즉 선조의 보살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조상 제사는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상과 자손은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그 근거였어요. 내가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에 걸친 조상님께 기일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기일이 되면 조상의 기운이 자손 곁에 가장 강하게 머문다고 봤어요. 그 기운이 자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이 음덕의 개념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창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기일을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 기일 전날 저녁 작은 밥 한 공기와 물 한 잔을 식탁에 조용히 차려 놓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자손들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복을 나눠주세요. 라고요. 거창한 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을 담은 작은 정성이면 충분해요. 꼭 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생신날도 좋고 명절에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조상님을 기억하고 정성을 담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면 음덕이 내려온다고 우리 옛 어른들은 믿었습니다. 그 음덕이 재물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운을 받쳐준다고 했어요. 최복순 어르신도 이것을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시어머니 기일을 챙겨 작은 밥상을 차렸더니 그 이후로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지인에게서 오래된 빚을 받게 되고 갑자기 일거리가 생겨 작은 수입도 생겼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마음의 정성이 분명히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내면의 기운을 안정되게 하고 그 안정된 기운이 좋은 일을 불러온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날이 되면 작은 밥 한 공기와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법, 선조 음덕 활용하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000원짜리 비법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기다리셨을 내용이에요. 집안에 재물이 머무는 특별한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드냐고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준비물은 딱 2가지예요.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이게 전부입니다. 우선 왜 10,000원짜리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50,000원짜리가 액수도 크니까 더 좋지 않냐고요. 여기에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에 그려진 분이 세종대왕이시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과학과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새 것을 만들어내는 힘,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근본 에너지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옛 풍수 문헌에서는 이것을 10,000가지 현상의 근원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재물을 불러오는 근본의 기운, 그것을 세종대왕이 상징합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지을 때 화려한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땅을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 힘과 같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은 우리 집 재물운에 기둥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50,000원짜리의 신사임당은 예술과 지혜, 현모양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아주 귀한 기운이지만 재물을 새롭게 만들고 불려나가는 시작의 힘으로는 세종대왕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이 10,000원짜리를 쓰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돈은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며 온갖 기운을 품고 있어요. 좋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있습니다. 이 묵은 기운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고 계신 10,000원짜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반듯한 것을 고르세요. 새 돈이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하얀 봉투에 넣으세요. 봉투가 없으시면 흰 종이로 꼼꼼히 싸셔도 됩니다. 흰색은 풍수에서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순수한 에너지를 상징해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흰 옷을 입는 것도 흰색이 모든 기운을 리셋하는 색이기 때문이에요. 그 봉투를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하룻밤 동안 두세요. 냉기가 돈에 묻어있던 탁한 기운을 얼려 멈추게 하고 본래의 깨끗한 에너지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버벅거릴 때 재부팅하듯 돈의 기운을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돈에게 시원한 스파를 즐기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가볍죠. 이렇게 정화된 10,000원을 이제 집안 재물자리에 놓을 차례입니다.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거실을 하나의 커다란 시계라고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 쪽이나 텔레비전 쪽이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셔서 시계를 상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해의 띠에 따라 자리가 정해집니다. 먼저 쥐띠, 돼지띠, 호랑이띠, 토끼띠 분들은 6시 35분 방향입니다.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6시 35분을 가리키는 방향, 그 벽 쪽으로 가서 봉투를 살며시 두세요. 가구 뒤나 액자 뒤,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바닥에 두어도 되고 선반 위에 두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6시 35분 방향이라는 위치 그 자체입니다. 소띠, 용띠, 양띠, 개띠 분들은 9시 25분 방향입니다. 시계가 9시 25분을 가리키는 곳을 찾으세요. 그 방향벽 쪽으로 봉투를 두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하루의 기운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뱀띠, 말띠, 원숭이띠, 닭띠 분들은 2시 45분 방향입니다. 점심을 먹고 기운이 샘솟는 그 활기찬 방향이에요. 그곳 벽 쪽으로 봉투를 살며시 놓아두세요. 각자의 자리에 봉투를 숨겨 두셨나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집의 재물 자리입니다. 이제 그 봉투를 잘 모셔두었으면 가끔 그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 돈은 우리 집에 더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우리 집에 들어온 모든 재물은 편안하게 머물며 나날이 불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는 정말 강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풍요에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그 감사의 파동이 우주에 전달된다고 우리 어른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번, 자기 전에 한번 그 자리를 향해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이것이 4번째 비법, 10,000원짜리 재물자리 만들기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집안은 대대로 복이 이어지고 어떤 집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우리 전통에서는 그 이유를 조상의 음덕에서 찾았습니다. 조상이 살아 생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덕을 베풀었느냐, 그것이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믿음이에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정직하게 살아간 분들의 자손들은 그 음덕의 기운을 이어받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손들이 조상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면 그 공경의 기운이 다시 자손들에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효심이 깊은 집안에 복이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마음의 정성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높인다는 아주 깊은 지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재영 어르신, 올해 72살이세요. 오랫동안 어선을 타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몇 년 전까지 경제적으로 참 힘드셨다고 해요. 자녀들 결혼 비용에, 건강 문제에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돌아가신 아버님 기일을 챙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밥 한 공기, 물 한 잔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바다에서 고생하느라 아버님 기일도 제대로 못 챙겼다는 미안함이 올라왔대요. 그 이후로 기일마다 조용히 밥상 하나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먼저 건강이 좋아지고 자녀들 일이 잘 풀리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기도 했대요. 물론 이것이 조상님 덕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재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니 판단도 더 잘 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됐어요. 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상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이 우리 삶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이 음덕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집안 곳곳의 기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실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릴 게 있어요. 거실의 조명입니다. 밝은 집이 기운도 좋습니다. 어두운 구석은 음기가 쌓이는 자리예요. 낮에는 커튼을 최대한 걷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저녁에도 거실을 충분히 밝게 유지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기세 때문에 조명을 줄이시는데 집 안기운을 위해서는 조명을 충분히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음악도 중요합니다. 집안에 좋은 소리가 있어야 기운이 살아납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너무 시끄럽거나 격렬한 음악은 기운을 흩어놓지만 잔잔한 음악은 집안 기운을 안정시켜요. 우리 전통 음악인 국악을 틀어놓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새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기운을 살리는 데 좋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런 자연 소리를 틀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작게 틀어놓으시면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산은 안정을 상징하고 물은 재물과 움직임을 상징해요. 집안에 물이 건강하게 흐르는 환경을 만들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수족관이나 작은 어항을 두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키우면 물이 순환하면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물고기는 특히 풍수에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상징으로 봐요. 중국 풍수에서는 금붕어를 집안에 키우는 것이 재물운을 높인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어요. 어항 관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화분에 물을 담은 작은 수반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쁜 그릇에 물을 담고 그 안에 조약돌이나 작은 조개 껍데기를 넣어두면 단순하면서도 집안에 물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단,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여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진 물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냅니다. 물을 두기로 했다면 자주 갈아주세요. 세탁기 주변도 정리해 두세요. 세탁기가 있는 공간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으면 물의 기운이 막힙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세탁기 문은 세탁 후에 잠시 열어두어 습기를 빼주세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빨리 고쳐주세요. 물이 새는 것은 풍수에서 재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새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집안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화장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화장실은 집 안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공간이에요. 문을 닫아두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 화장실 안에 숯을 두시라고 했죠. 숯은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냄새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합니다. 작은 바구니에 숯 몇 개를 담아서 변기 옆이나 선반 위에 두세요. 화장실 청소는 특히 꼼꼼하게 해주세요. 변기 안쪽, 욕조 구석, 배수구 주변 이런 곳들이 잘 더러워지는데 여기에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가끔 열어두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음기가 줄어듭니다.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를 충분히 돌려주세요. 화장실에 화초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내 화초 중에서 공기 정화 능력이 강한 것들은 화장실에 두기도 좋아요. 산세베리아, 딜란드시아 같은 식물들은 음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면서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자, 이제 집안 전체적인 기운을 관리하는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집 안 정리 정돈,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고 10,000원짜리를 놓고 금전수를 키워도 집안이 어지럽고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죠. 깨끗한 집에 복이 온다고요. 그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기운은 흐르는 것인데 물건이 막고 있으면 흐르지 못해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대청소를 해보세요.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부서진 물건, 이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버릴 줄 알아야 새 것이 들어와요. 풍수에서 이것을 사기구신이라고 해요.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원리입니다. 오래된 신발도 확인해 보세요.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기운의 통로가 막힙니다. 자주 신지 않는 신발은 정리하고 신발장 문을 닫아두세요.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되어서 입지 않는 옷, 맞지 않는 옷들은 기부하거나 처분하세요. 옷장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새 옷이 들어올 자리가 없듯이 묵은 기운이 가득하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산의 박재영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졌다고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됐다고요. 집 정리가 마음 정리이고 마음 정리가 인생 정리라는 말이 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집안 기운 전체를 높이는 루틴을 하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이세요. 그리고 창문을 잠시 열어 환기하세요. 주방에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거실을 훑어보면서 어지럽혀진 것이 있으면 바로 정리하세요. 현관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장실 문을 닫고 내일을 위해 감사 인사를 드려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두신 방향을 향해 잠시 마음을 들이세요. 이 작은 루틴이 집 안 기운을 매일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이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또 한 가지씩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 복을 불러오는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풍수에서는 숫자에도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숫자는 재물을 불러오고 어떤 숫자는 막아버리는 기운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통에서 복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8팔자입니다. 가로로 뉘어놓으면 무한대 기호처럼 보이기도 하죠. 팔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재물이 사방으로 들어온다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물건의 수를 맞출 때 8개 또는 8의 배수로 맞추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화분을 몇 개 둘 때 8개, 지갑 안에 카드를 정리할 때 8장이 넘지 않게 하는 식이에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너무 엄격하게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8이라는 숫자가 복의 숫자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통에서 홀수 중 하나인 사자는 조심해야 할 숫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뜻하는 한자사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 수나 선물을 드릴 때 사계를 피하는 것이 오랜 풍습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이야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정도예요. 다음으로 색깔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안에서 어떤 색깔이 재물운에 좋은지 알고 계시면 인테리어에 활용하실 수 있어요. 풍수에서 가장 재물운에 좋은 색깔은 녹색과 황금색이에요.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고 황금색은 당연히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실이나 현관에 녹색 식물을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녹색이 재물 기운을 높이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황금색은 집 안 인테리어의 포인트로 쓰면 좋아요. 소품이나 액자 테두리, 조명 기구 등에 황금색을 사용하면 재물 기운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집안 전체를 어두운 색깔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특히 거실을 검은색이나 진한 회색으로만 꾸미면 음기가 강해집니다. 밝고 따뜻한 색깔을 기본으로 하면서 포인트로 녹색이나 황금색을 더하는 것이 재물운에 좋은 인테리어입니다. 빨간색은 어떨까요? 빨간색은 강한 양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운을 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포인트로 소량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냄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집안 냄새도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집은 기운이 좋고 나쁜 냄새가 나는 집은 기운이 탁합니다. 집안에 좋은 향기를 유지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천연 허브를 활용해 보세요. 라벤더,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집 안공기를 정화하고 좋은 향기를 냅니다. 화분으로 키우시거나 말린 허브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집안 곳곳에 두세요. 두 번째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보세요.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말려서 작은 그릇에 담아두면 냄새 제거 효과가 있어요.
냉장고 안이나 신발장 안에 두면 탈취 효과도 있고 커피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숯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금 단지 이야기에서도 숯을 말씀드렸죠. 숯은 냄새를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화장실이나 신발장에 두면 냄새와 탁한 기운을 함께 잡아줍니다. 집안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근원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음식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음식 냄새가 집안에 퍼지지 않도록 주방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좋은 향기가 나는 집에서 생활하면 마음도 좋아지고 집안 기운도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집안 향기에도 신경 써보세요. 이번에는 집 안 정리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오래된 달력입니다. 작년이나 그 이전 해의 달력이 집 안에 걸려 있다면 오늘 바로 떼어내세요. 오래된 달력은 지나간 시간에 집착하는 기운을 냅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요. 부서진 물건도 치워야 해요.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망가진 가구, 이런 것들이 집 안에 있으면 기운에 균열을 냅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고치기 어려우면 버리세요. 특히 고장난 시계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멈춘 시계는 집 안의 흐름을 멈추게 한다고 봅니다. 사진 이야기도 드릴게요. 집 안에 가족 사진을 거는 것은 아주 좋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은 거실이나 현관보다 별도의 자리에 두세요. 일반적으로 성함, 제사 자리나 가족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 적절합니다. 거실이나 현관에 두면 살아있는 가족들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어요. 어두운 표정의 사진보다는 밝고 행복한 표정의 사진을 집 안에 두세요. 사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집 안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여행 중에 찍은 행복한 사진, 가족들이 웃는 사진, 이런 것들이 집 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더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 중에서 재물운의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물운의 좋은 습관.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단순한 건강 습관 같지만 풍수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날을 맑은 기운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른 아침에 집안 환기하기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1시간 안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밤새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날이 맑은 날 아침에는 꼭 환기해 주세요. 세 번째는 집안 청소 후 소금을 약간 바닥에 뿌렸다가 쓸어내는 것입니다. 청소기로 먼지를 다 잡은 후 마지막에 소금을 조금 바닥에 흩뿌리고 잠시 두었다가 쓸어내세요. 소금이 남은 탁한 기운까지 흡수하고 그것을 함께 쓸어내면 기운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돈 쓸 때 감사 인사하기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가게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병원비를 낼 때도 공과금을 낼 때도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게 됐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내세요. 돈을 억지로 내는 것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것은 기운이 달라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보낸 돈은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고 봅니다. 반면에 재물운에 나쁜 습관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밤 12시 이후에 집안에서 쓸기입니다. 밤늦게 빗자루질을 하면
집에 들어온 복을 밖으로 쓸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청소는 낮에 하세요. 두 번째는 집 안에서 걷기, 즉 휘파람 불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집 안에서 휘파람 불지 말라고 하셨죠. 그 소리가 귀신을 불러온다거나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미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집 안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것이 기운을 안정시킨다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집 안에서 크게 싸우거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화가 날 때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는 것은 집안 기운에 큰 충격을 줍니다. 다툼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화해하고 집 안의 평화를 회복하세요. 네 번째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것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어지러워집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렬해 두세요. 외출해서 돌아와서 신발을 정리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현관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이런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어른들이 항상 강조해온 기본 생활 예절들과 많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발 가지런히 놓기, 청소하기, 물건 정리하기, 가족에게 예의 바르게 하기, 이것들이 바로 집안 기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풍수의 이치와 일치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옛날 분들은 복잡한 이론 없이도 어떻게 해야 집안이 좋아지는지 생활 속에서 터득하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집 재물 기운을 높이는 마지막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물건 두기입니다. 복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집 안에 두는 것, 우리 전통에 오래전부터 있던 풍습이에요. 복주머니를 들어보셨죠? 빨간 복주머니에 소원을 적어 집 안에 두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에요. 소원을 적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그 소원에 집중시키고 집중된 마음이 행동을 이끌어요. 그리고 그 빨간 복주머니가 눈에 띌 때마다 소원을 떠올리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복숭아 그림이나 조각품이에요. 우리 전통에서 복숭아는 장수와 행복을 상징합니다. 복숭아 그림이나 작은 복숭아 모양의 장식품을 집 안에 두면 장수와 풍요의 기운을 불러온다고 해요. 두꺼비 모양의 장식품도 재물운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두꺼비 조각품을 현관 안쪽에 두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풍수에서 유래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다만 두꺼비는 현관문 쪽을 향하게 놓으세요. 집 밖을 향하면 재물을 내보내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상징물들이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들을 두면서 우리 마음속에 풍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집안, 기운 관리 습관, 상징물까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예요. 집을 소중히 여기고 집 안을 정성껏 관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집안 기운을 좋게 만들고 좋은 기운이 우리 삶에 복을 불러옵니다. 자, 이번에는 잠자는 방, 침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침실이에요. 어떤 분은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침실에서 보내시고 그 긴 시간 동안 집 안의 기운을 흡수하는 셈입니다. 침실이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이 그 기운을 충전합니다. 반대로
침실 기운이 좋지 않으면 자는 동안에도 기운이 소모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개운하지 않다면 침실 기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침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침대 위치입니다. 침대는 문과 대각선 방향의 가장 먼 곳에 두세요. 이 배치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문에서 멀리 떨어져야 잠을 잘 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깊게 잘 수 있습니다. 문 근처에 침대가 있으면 복도 소리, 문 열리는 소리에 반응해 잠이 얕아져요. 잠을 깊게 자야 기운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둘째로, 풍수에서는 이 배치가 등 뒤에 든든한 산이 있는 형국과 같다고 봐요. 등이 받쳐지는 안정감이 재물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뒤가 든든해야 앞도 잘 된다는 것. 그것이 풍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은 동쪽을 추천합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에요. 새로운 시작, 활력, 성공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밤새 동쪽 기운을 받으며 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운이 맑고 의욕이 생깁니다. 구조상 동쪽이 어렵다면 남쪽도 괜찮아요. 북쪽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북쪽은 음기가 강한 방향이에요. 우리 몸이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차가운 기운이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전자기기 위치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침대 머리 가까이 두지 마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기운이 잠자는 동안 몸의 안정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침대에서 한 걸음 이상 거리를 두세요. 스마트폰은 충전하실 때 침대 멀리 두고 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누워보세요.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의 방향입니다. 변화와 성장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누우면 그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좋은 자세예요. 우리 위가 구조적으로 왼쪽에 치우쳐 있어서 왼쪽으로 누우면 소화도 잘 되고 위산 역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잠잘 때 뒤척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 눕는 자세만이라도 왼쪽으로 시작해 보세요. 침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개를 2개 놓으세요. 혼자 주무시더라도 옆에 베개 하나를 더 놓는 거예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이태성이라고 합니다. 집 뒤에 2개의 든든한 산봉우리가 지켜주는 형국과 같다고 봐요. 재물이 들어와도 쉽게 나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베개 하나 더 두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오늘 저녁 주무실 때 한번 해보세요. 침실 거울도 확인해 보세요. 침대와 마주보는 위치에 거울이 있다면 옮기세요. 풍수에서는 침대와 마주보는 거울이 잠자는 동안 몸의 기운을 분산시킨다고 봐요. 거울은 옆 벽이나 화장대 위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5번째 비법 침실 정비 이야기가 됐습니다. 침대는 문과 대각선, 머리는 동쪽, 전자기기는 멀리,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베개 하나 더 놓기, 침대 마주보는 거울은 옮기기, 이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 이야기입니다. 주방은 풍수에서 가족의 건강과 식복, 그리고 재물과 직결된 공간으로 봅니다.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좋은 기운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방의 기운이 중요합니다. 주방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식칼 위치입니다. 식칼을 칼꽂이에 꽂아서 눈에 보이게 두시는 분이 많은데요. 풍수에서 날카로운 것이 눈에 보이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재물 기운을 자르는 살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식칼은 서랍 안에 두거나 커버를 씌워
날이 보이지 않게 보관하세요. 작은 것 같지만 신경 써 주시면 좋습니다. 주방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냉장고에서 냉기가 새어 나오면 주방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냉장고 안도 너무 꽉 채우지 마세요. 풍수에서 꽉 막힌 공간은 기운이 순환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냉장고 안에 공간이 있어야 새 기운이 들어오는 것처럼 재물도 들어올 공간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주방 안쪽 가장 구석진 자리, 그곳을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풍수에서 구석은 기운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잡동사니로 막혀 있으면 기운이 정체되고 비워두면 기운이 모여 머뭅니다. 청소도 자주 해주세요. 특히 냉장고 아랫부분이나 가스레인지 밑은 잘 안 보여서 묵은 때가 끼기 쉬운데 이런 곳에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세 달에 한 번이라도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주방 창문이 있다면 낮에는 커튼을 걷어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햇빛은 강한 양기를 품고 있어서 주방 안 기운을 맑게 해줍니다. 환기도 요리 후에 반드시 시켜주세요. 냄새만 빼는 것이 아니라 탁해진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식탁 위에는 늘 신선한 과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과, 배, 귤 같은 것들이요. 과일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해요. 먹기 위해 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도 집안의 풍요의 기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 물러지면 바로 바꿔주세요. 시든 것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자, 주방 정비도 됐습니다. 식칼은 안 보이게 냉장고 안에 공간 확보, 구석을 비우고 청소를 자주 하고 식탁에 신선한 과일, 이것이 6번째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언어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집안에서 하는 대화, 이것이 집안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에이, 돈이 없어. 또 돈이 나갔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계시진 않나요? 풍수에서는 말이 기운을 담는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쌓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기운을 쌓습니다. 오늘부터 돈에 대한 말을 바꿔보세요. 에이, 돈이 없어. 대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곧 좋아질 거야 라고 해보세요. 돈이 나갔네 대신 이 돈이 더 큰 돈을 데리고 올 거야 라고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말 바꾸기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집 안기운에 진짜로 영향을 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증명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가 긍정적인 패턴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바꿔요. 풍수와 과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집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나눠보세요. 오늘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집이 깨끗하니 좋네요. 이런 작은 감사와 칭찬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집안 기운과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재물운과 건강운은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 안기운이 건강에 좋으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집 안공기 질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 이미 아시죠? 환기가 잘 안 되는 집은 탁한 공기가 쌓이고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환기 이야기가 그냥 기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건강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10분씩만 열어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방이나 욕실처럼 습기가 많은 공간은 더욱 자주 환기해 주세요. 집안 식물 이야기도 드렸죠.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금전수, 산세베리아,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이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좋고 실제로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부산의 박재영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서 이상하게 밥도 더 잘 먹히고 잠도 깊이 자게 됐어요. 라고요. 집이 깨끗해지고 기운이 좋아지니까 몸도 편안해진 거예요. 우리 몸은 환경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지럽고 어두운 집에서 지내면 모르는 사이에 몸도 긴장하고 피로해져요. 밝고 정돈된 집에서 지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오늘 집안 기운을 살리는 비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재물, 건강, 가족 관계, 이 모든 것이 좋은 집 안기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녀가 취업이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혹시 그분이 계시는 방의 기운을 한번 살펴보세요.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창문이 잘 열리는지, 햇빛이 들어오는지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경주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 올해 66이세요. 손자가 몇 년째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손자 방을 들여다봤더니 방 안에 오래된 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방이 어두웠어요.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교재들을 치우고 커튼을 걷어 햇빛을 들이고 방 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조용히 손자 방문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대요.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로부터 2달 후 손자가 취업이 됐어요. 물론 손자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미숙 어르신은 방이 밝아지니 손자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풍수입니다. 환경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것.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집 안 기운을 높이는 계절별 관리에 대해서예요. 봄에는 대청소를 하세요. 겨울 동안 쌓인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시간이에요. 창문을 활짝 열고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하세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세요.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만큼 집 안에도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기 좋은 때입니다. 여름에는 특히 습기 관리가 중요해요. 습기가 많으면 집 안에 음기가 쌓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해서 습기를 줄여주세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주변은 특히 습기가 많으니 자주 닦아주세요. 가을에는 2번째 정리를 해보세요. 여름 동안 쓴 물건들 중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겨울을 대비해 집안을 따뜻하게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집안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집은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현관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현관 단열에 신경 쓰세요. 이렇게 계절마다 집안을 관리하면 집안 기운이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왜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될까요? 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안 기운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집안 기운이 잘 흐르면
같은 노력을 해도 더 큰 결과가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면 빠르고 막힌 물에서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물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정희 어르신, 올해 63이세요. 자영업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집안 기운을 살펴봤더니 현관 정면에 거울이 있었고 베란다에 오래된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갔어요. 거울을 옮기고 베란다를 정리하고 화장실 문을 닫고 소금 단지를 놓고 주방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오랫동안 닫혀있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도 생겼고요. 이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바꾸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까 결과가 달라졌어요. 라고요. 풍수의 힘이 마술처럼 벼락부자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고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주고 기울어져 있던 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 삶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요. 자, 이번에는 특별히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도 재물운에 영향을 줍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함부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갑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갑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갑 안에 영수증, 카드, 쿠폰, 온갖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지갑이 돈이 사는 집과 같다고 봐요. 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듯이 지갑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갑을 정리해 보세요. 필요 없는 영수증은 버리고 쓰지 않는 카드는 빼놓고 지폐는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하세요. 지폐를 지갑에 넣을 때는 세종대왕 얼굴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정렬하시면 좋습니다. 돈을 가지런히 모아두는 행위 자체가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아무데나 놓지 마세요. 집에 돌아오면 지갑을 두는 자리를 정해 두세요. 그 자리는 책상 위나 서랍 안처럼 고정된 곳이면 좋습니다. 지갑이 집 안에서 정착할 자리가 있어야 그 안에 돈도 정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전 관리도 중요해요. 동전이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면 돈이 집안에서 안정을 못 찾고 흩어지는 기운을 냅니다. 예쁜 그릇이나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두세요. 동전을 모으는 그릇은 항상 같은 자리에 두고 동전이 모이면 정기적으로 은행에 넣으세요. 이것이 돈을 모으는 작은 습관이자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 길어졌죠. 처음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집 안전체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집안 기운, 우리 마음, 그리고 돈을 다루는 태도,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우리의 재물운을 만들어갑니다. 청주에 사시는 오영숙 어르신, 올해 66이세요. 주부이신데 남편분이 퇴직하신 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빠듯해지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왜 우리 집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그래서 집을 돌아봤어요. 현관 신발이 너무 많아서 문이 제대로 안 열렸고 거실에 오래된 신문이 쌓여 있었고 침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낮에도 어두웠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오늘 알려드린 비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난 후 오영숙 어르신이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이 뜬금없이 용돈을 보내줬고 아이들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오직 풍수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어르신 본인의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흘러 상황이 나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 안 기운을 바꾸면서 어르신의 마음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둡고 어지러운 집에서 밝고 정돈된 집으로 바꾸니 마음도 밝아지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밝아진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것이 좋은 기회를 불러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풍수는 그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 기운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에 걸쳐 쌓인 기운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일 거예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집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운이 조금 더 맑게 느껴질 거예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가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과 햇빛을 주며 정성껏 기르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맺히지요. 오늘 여러분이 집안 기운을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자, 이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드리는 동안에도 하나하나 속으로 따라하며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집안 재물 기운 살리기 비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현관 거울을 왼쪽 벽으로 옮기세요. 정면에 있으면 재물 기운이 반사돼 나갑니다. 시든 화분은 치우고 금전수 하나 왼쪽에 두시면 더 좋아요. 두 번째, 현관 신발장 위에 소금 단지 하나 올려두세요. 천일염이나 죽염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요. 밖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소금이 걸러줍니다. 3달에 한 번은 바꿔주세요. 세 번째, 조상님 기일을 챙기세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기일 전날 저녁 작은 밥 한 공기와 물 한 잔을 차리고 조용히 마음을 들이면 선조의 음덕이 재물운을 받쳐줍니다. 네 번째, 10,000원짜리 한 장을 흰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화한 후 자신의 띠에 맞는 자리에 두세요. 쥐띠, 돼지띠, 호랑이띠, 토끼띠는 6시 35분 방향, 소띠, 용띠, 양띠, 개띠는 9시 25분 방향, 뱀띠, 말띠, 원숭이띠, 닭띠는 2시 45분 방향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 방향을 향해 감사 인사를 드리세요. 5번째, 침실 정비입니다. 침대는 문과 대각선 방향으로, 머리는 동쪽으로, 전자기기는 멀리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고 베개 하나 더 놓으세요. 침대에 마주보는 거울도 옮기세요. 6번째, 주방에서는 식칼을 안 보이게 보관하고 냉장고 안에 공간을 두고 구석을 비우고 식탁에 신선한 과일을 올려두세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거울 위치 확인하기, 소금 단지 올려놓기, 시든 화분 치우기, 이 3가지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집을 단순히 잠자고 먹는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집은 가족의 운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릇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좋은 것들이 담기듯 집안 공간이 잘 정비되어야 복이 머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돈 한 푼 안 들거나 아주 적은 비용이면 됩니다. 소금 단지 하나, 10,000원짜리 한 장, 금전수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예요. 비싼 풍수용품이나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찾아낸 지혜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최복순 어르신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신 후 몇 달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갈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라고요. 물론 그 결과가 모든 분께 똑같이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집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의 정성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생활을 바꿔간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안을 정돈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정돈된 마음이 좋은 판단을 하게 하고 좋은 판단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풍수는 그 흐름을 조금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안 기운을 좋게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소금 단지를 두고 10,000원짜리를 놓아도 집안이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우리 집 오늘 한번 둘러봐 주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오래된 물건,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은 정리해 주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기운이 순환합니다. 기운이 순환해야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청소도 자주 해주세요. 특히 현관, 욕실, 주방, 이 세 공간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깨끗이 하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풍수 개운법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재물운으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알면 함께 좋아집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것부터 실천하셨는지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편안하게 머물고 가족 모두 풍요롭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현관 거울 왼쪽으로 소금 단지, 선조 음덕, 10,000원짜리 재물자리, 침실 정비, 주방 정돈,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집안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조금씩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고맙습니다.